자, 두 번째 서합류 올리는 치트키는 이력서 작성법인데요. 제가 채용 사이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채용 사이트라고 하면 사람인, 잡코리아, 슈퍼루키 등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력서 작성법이 중요하냐? 결국 회사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일을 잘해야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결국 회사는 매출을 내는 이익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력서예요. 그 이유는 이력서는 팩트 기반의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팩트라고 하면 결국 증명 가능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소개서도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들을 어필을 잘 할 수 있지만 이력서의 영역은 결국 여러분들이 증명 가능한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일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합격 이력서로 돌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자료가 3개월짜리 유통사 해외 영업 인턴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두세 달이 넘는 경험이라면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쭉 봤었을 때 이 친구 일 제대로 했네, 2, 3개월이지만 일을 제대로 했네 라는 점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 이력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력서는 지금 영역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워크와 프로젝트인데요. 회사 업무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일리 워크라는 것은 회사원이라면 해야 되는 업무들, 회사원이라면 루틴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간보고서 작성 지원 같은 업무는 당연히 루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정해진 기간, 특정 목표를 위해 하는 업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면 벤치마크를 위한 경쟁사 분석 리포트 작성, 이런 것들은 기간과 목표가 명확하죠. 특히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루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했던 업무들, 예를 들어 고객사와 시즈널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루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목표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했던 업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면 첫 번째 워딩이 수출입 DB 구축이에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드리는 조언은 업종과 제품의 색채를 빼라입니다. 제가 특히나 중고 신입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쪽 일을 했다고 해서 꼭 헬스케어 쪽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멘티들 중에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일한 친구들이 업종과 색채를 빼서 카드사나 F&B에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조언을 잘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색채를 뺀 워딩은 수출입 DB 구축이고 제품이 녹여져 나온 워딩이 소고기 수출입 DB 구축인 거죠. 수출입 DB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제조사 유통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제조사 유통사는 해당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우리와 비슷한 업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소고기 수출입 DB라고 하는 순간 오직 소고기를 취급하는 회사들만 비슷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감을 잡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수출입 DB 구축, 설명으로 HS 코드를 활용해 로우 데이터 가공 후 정리라고 써져 있네요. 두 번째 드리는 조언은 투뎁스로 쓰라 라는 말인데요. 뎁스라는 게 사실 기획적인 용어가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브로드하게 써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출입 DB 구축, 근데 실제로 했던 일은 HS 코드를 활용해 로우 데이터 가공 후 정리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시도 국내 유통사 시장 동향 조사, 근데 실제 했던 업무는 온오프라인 소고기 유통사 정보 수집인 거죠. 이렇게 쓰면 현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친구가 국내 유통사 시장 동향 조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했던 일은 온오프라인 소고기 유통사 정보 수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도 봐보면 지금 프로젝트의 순서가 첫 번째로 프로젝트명 기간이 써져 있었고 역할과 목표, 세 번째로 구체적인 활동, 주요 결과까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던 신규 시장 개척 프로젝트의 설명을 해보고 해당 경험을 어떻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녹였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팀장님이 저에게 콜드메일을 보내라는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여 개의 콜드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단 한 건의 답장도 저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턴일 때는 이렇게 결과를 내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자존심이 세서 결과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과정이 새로운 전략 3가지였는데요.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당시 콜드메일을 보냈던 그 프로덕트가 호주산 소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류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육류시장 자체가 닭, 돼지, 소, 양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비싸니까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을 타겟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비 수준을 봤는데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데이터를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봐야 정말 객관적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팩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데이터 없이 저의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정리를 했다면 저는 이 중동 지역은 안 나왔을 거라고 정말 확신을 합니다. 그 3곳 중 중동 지역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북미 시장을 봤었을 때는 자국 제품이 너무 탄탄을 해서 굳이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럼 지금 유럽과 중동이 남았죠. 이거는 조금 비즈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물류비 관점에서 호주에서 소고기가 선적이 돼야 되니까 중동이 유럽보다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중동 지역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시장 조사로 핏한 시장 타겟이었고요. 두 번째, B2C 채널로 다이렉트로 보냈다라는 내용은 프로덕트가 소고기다 보니까 오히려 B2C 채널들, 중동 스테이크나 햄버거 프랜차이즈 CS 채널을 제가 다이렉트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B2B 회사의 경우 고객사가 웬만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라든가 컨택 채널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B2C 채널로 다이렉트로 보냈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했습니다. 지금 지역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제 전공이 언어과이기 때문에 지인을 건너 찾아서 해당 지역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친구를 알게 됐고, 결국 또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비즈니스 레터로 번역을 해서 보냅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서 결국 두바이의 한 곳에서 회신을 받았고, 제가 인턴 퇴사 후에 해당 프랜차이즈 부사장님이 호주 법인에 방문을 해서 신규 계약 체결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3개월짜리 인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죠. 제 멘티들이 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임팩트가 좋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물론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콜드메일 전송이라는 것은 어려운 업무가 아니에요. 콜드메일은 아르바이트한테도 시킬 정도로, 인턴할 때도 시킬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업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소한 업무더라도 뇌를 쓰고 전략을 짜서 더욱더 행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다. 사소한 업무더라도 나는 성과를 내오는 인재다 라는 점이 너무 잘 보이는 정말 좋은 경험인 거죠. 특히 많은 친구들이 경험의 중요도로서 내가 이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로 많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시키더라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경험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냐를 보여드리면 쭉 읽어드릴게요. 신규 시장 발굴 프로젝트, 기간이 나와 있고 2달 정도 진행을 했네요. 역할과 목표가 신규 시장 발굴 지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활동으로 시장조사, 이것도 투뎁스로 써져 있죠. 중동 육류시장 시장조사를 했고, 가망 고객 선정, 소고기 수요가 많은 국제도시, 고객 니즈에 적합한 회사 제품 선택해
설명, 비즈니스 레터, 고객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수진, 리마인더 전송, 고객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니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함, 비즈니스 레터, 주요 결과, 두바이 땡땡땡과 거래 시작으로 중동 시장 도입 기여라고 잘 이야기를 했죠.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자소서도 보면 저는 이게 항상 핵심 경험을 많이 썼던 에피소드인데요. 혁신 경험,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Challenge makes new insight. 새로운 관점은 과정의 어려움에도 좀 더 고민하고 도전할 때 생깁니다. 특히 종합승사에 있던 당시 첫 콜드메일을 보낸 미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사한 얼마 안 돼요. 회사 제품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콜드메일 한번 보내보라는 말에 열심히 누구보다 두세 배 많이 보내보겠다고 패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300여 개의 이메일에도 단 한 건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에 낙담해야 할 순 없었습니다. 새롭게 전략을 3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 제품과 핏한 시장을 좁혔습니다. 소비 수준이 높고 소고기를 선호하는 중동 시장이었습니다. 둘째, B2C 채널로 다이렉트로 보냈습니다. 중동의 스테이크, 햄버거 프랜차이즈 CS 채널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현지 언어로 레터를 보내며 노력했습니다. 아랍어를 영어와 함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두바이 한 곳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팀장님께 단순히 콜드메일을 전송하라는 지시만 했는데 성과를 내오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은 과정의 어려움에도 좀 더 고민하고 도전할 때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항상 120%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좀 더 고민하고 도전하는 한 끗 다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자기소개서도 술술 잘 읽히도록 잘 나왔죠. 추후에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구나 읽히는 자기소개서라는 말은 정말 꼭 필요한 원칙이니 절대 잊지 말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률 치트키 2번째 이력서 작성법의 채용 사이트가 끝났고요. 이제는 삼성 커리어스, LG 커리어스와 같은 회사 채용 사이트로 이력서 작성법을 가져와 볼게요.